혹시 윗선 있습니까?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아니, 경찰총장이 누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이 누구예요?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정확한 게 없습니다. 유흥업을 했던 30대 사업가와 아이돌 가수, 그리고 출세 가도를 달리던 경찰대 출신 엘리트 총경.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바로 승리 게이트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단체 대화방 속 경찰총장이 경찰청 소속 윤모 총경으로 밝혀지면서 붙습니다. 자, 경찰은 오늘 발빠르게 윤 총경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본질은 경찰 유착이다라고 직접 밝히면서 말입니다. 편히 봐주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혹시 인정 안 하셨어요? 혹시 윗선 있습니까? 오늘 조사 뭐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실 수 없으십니까? 이재명 차장, 예. 이 단체 대화방 속에 있었던 경찰총장, 이 문제였는데 경찰총장이 경찰청장으로 의심받다가 결국엔 경찰총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승리 씨의 뒷배라는, 그러니까 뒤를 봐주던 사람이라는 거는 증명이 된 겁니까? 어쨌든 경찰이 윤모 총경을 바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승리 씨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확신한 것 같고요. 네. 이 사건은 이제 2016년도에 버닝썬을 열기 전에 승리 씨와 유모 씨가 몽키 뮤지엄이라는 이것도 일종의 클럽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몽키 뮤지엄은 클럽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죠? 거기서 당연히 이제 클럽처럼 운영한 불법인 거죠. 그래서 옆 가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사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윤모 총경에게 이제 사건을 의뢰했는데 윤모 총경이 결국 강남 경찰서 2명 직원에게 단속이 됐는데 이게 단속할 사안인지 좀 알아봤다. 여기까지는 진술을 했다고 지금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청탁을 실행한 거는 사실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연예인들 또는 유흥업을 하는 이 사업가들이 아나무인처럼 놀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뒷배를 봐주던 이 실세 경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도대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실세길래 총경급인데 이렇게 총장으로 불렸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총경은 한 44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뭐 이 중에서 정말 소수만 경무관을 일단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경찰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윤모 총경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대 국위 출신이에요. 네. 근데 그동안 쭉 제가 이제 어디들 근무처를 거쳐나 보니까 진짜 요직만 거쳤어요. 좋은 곳만. 특히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실은 이 룸사롱이나 이런 클럽을 담당하는데 어떤 면에서 꽃보직죠, 꽃보직이고. 네. 또 이분이 보니까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고 네. 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근무를 했어요. 아하. 근데 거기서도 뭘 했냐면 친인척 담당을 했어요. 대통령 친인척 담당이요. 그러니까 아. 외부 경찰 직원이 친인척 담당할 정도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또 돌아와서는 네. 지금 현재 민감령 경찰청장 체제하에서 인사 담당관을 했습니다. 제일 힘 있는 곳 아닙니까? 이게 인사 담당관이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총경들, 뭐 경찰도 다 인사를 실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비춰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무관 성진은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다 할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즉, 이 승리나 이런 부분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의 경찰 내에 가지고 있는 위치나 영향력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경찰 조직 내에서 핵심 요직들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이른바 실세로 불렸던 윤 총경과 자금을 쥐고 있는, 돈줄을 쥐고 있는 30대 사업가, 그리고 연예계 권력을 쥐고 있는 아이돌, 이 아이돌과의 셋 관계, 그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그 관계를 믿고 법 위에 군림했던 다른 연예인들, 자, 실세 경찰총장의 존재를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여기 서주시죠. 아니 여기 서주세요. 아니 왜냐면 이게 여기 안 쓰시면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아니 경찰총장이 누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이 누구예요? 경찰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대가 없으세요? 다 정찰선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저와 관계없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일단 이들의 인연, 그러니까 아이돌, 사업가, 경찰, 그것도 유력한 경찰. 예. 자, 이 셋의 관계가 처음에 시작된 게 2016년 초예요. 이때가 윤 총경이 총경으로 진급했던 그 해라면서요. 뭐 진급하고 이제 1월에 유리홀딩스를 공동 창업한 겁니다. 승리 씨하고 저 유모 씨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초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윤 총경을 이제 소개를 받고 유인석 씨가 네. 그러면서 2년을 이어가다가 본인이 이제 관리를 했던 거죠, 속된 말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2017년에 승리 씨하고도 세 차례의 식사를 하고 아까도 나왔지만 민정수석실 근무할 때도 승리한테 골프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유모 씨가 앞장서서 이제 윤 총경을 이제 관리한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의 단톡방, 뭐 일종의 카르텔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유인석 씨가 윤 총경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온 것 아니냐라는 네. 의혹이 좀 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력한 경찰 총경급과 친한 관계를 알아서일까요?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안하무인을 넘어서서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방 내용을 보실까요? 자, 그러니까 영업이 불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한 이야기를 하자 가수 승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별 문제 없단 소리네.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 진행해라. 그러면서 땡땡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룸사롱이나 클럽 같은 데는 유흥주점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주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으로 이제 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이제 할 경우는 세금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보통 승리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일반 음식점으로 개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중간에서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네. 사실상은 클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과세가 붙여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구청이나 소방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와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아주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승리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나라 한국법이 이게 유흥지점인지 뭔지 애매하니까 그냥 단속 나온 사람들 돈 좀 찔러주면 다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승리 26살, 7살 때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보면 이렇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걸 해보니까 이제 경험칙상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사실 이렇게 단속 나온 걸 다 했고, 만약에 이제 강남에 있는 뭐 이런 유흥점이나 클럽 같은 게 단속하게 되면 네. 걸릴 때가 꽤 많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승리가 보는 이 우리나라 법은 정말 돈 좀 찔러주면 다 해결되는 그런 법으로 보인 것이죠. 애매하고 허술한, 그래서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그런 한국 법이 사랑스럽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법조인 앉아 계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저거 보니까 밑에 댄스가 아니고 움직인 거라고 아, 얘기하는 그러네요. 거라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웃겨서. 클럽이 아니고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와서 뭐라 그러면 춤춘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허가가 달라요. 네. 유흥업소가 받으면 세금이 일반 음식점 같으면 부가세 10%면 되는데 거기다가 여기 특별 소비세까지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저 거죠. 유흥업소는 허가도 내기 힘들고 네. 유흥업소가 넣으면 예를 들어 술 100만 원 먹었다. 그러면 부가세 10%뿐만 아니라 팔았다 하면 10%뿐만 아니라 특별 소비세까지 내기 때문에 세율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유흥업소 허가 받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 허가를 사고 파는 게 이제 가격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저기는 유흥업소 허가를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무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춤을 췄어요. 걸려요. 그 대부분 현행범 단속을 하거든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거 무대 아니야? 이렇게 법에는 무대를 만들면 유흥업소라고 그럽니다. 접대부를 두거나 무대를 만들면 무대 아니야? 춤춘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움직인 건데요. 이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돌려보내고 그 유인석이가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경찰에 돈 찔러줘가지고 또는 그렇게 해서 무마하겠다. 이 발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류 스타라는 사람이. 그렇죠. 청소년들의 우상이라는 사람이. 근데 한국법이 사랑한다잖아요. 한국법. 네. 그러니까 진짜 한국법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한 몇 달만. 어떻게 되는지. 이 법대로 지금 처리가 되겠죠. 이제 남은 기간들. 한국법 사랑하는 입장에서 한국 법대로 지금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만남은 언제쯤 끝이 났을까요? 적어도 윤 총경이
지금 현 정부의 민정수석실로 들어간 이후에도 일단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7년 7월부터 1년 동안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도 한 1년간 있으면서도 유인석 승리와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는 게 여러 차 있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지난번에 김태우 전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이제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특감반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죠. 그렇다 그러면 윤 총경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과연 승리 씨와의 골프 접대 문제가 확인을 못한 건지 아니면 뭐 윤 총경이 익명을 하다 보니까 몰랐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밝혀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뭐 하는 겁니까? 저런 것들을 또 감시하는 곳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본인이 이제 골프 쳤다고 해서 사실은 문제가 되고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로 옆방입니다. 옆방에서 이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진 윤 거죠. 총경은 전혀 그렇죠. 문제가 안 그리고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지금 윤 총경 같은 경우는 이 친인척 담당이에요. 친인척 담당은 정말 민정비서관실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네. 대통령 친인척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럼 상관은 그동안 사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김태우 수사관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민정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전 특감반은 이제 조사해서 다 내보냈다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골프장 친거가 적발이 안 되는 것인지 네. 뭐 가명으로 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근데 문제는 이분이 다시 경찰로 돌아와서 경찰의 요직이라는 인사 담당관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승리의 각종 사업이 시작될 무렵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이 윤 총경과의 수상한 관계도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윤 총경과 손을 잡은 직후에 승리와 그의 일당들은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애매하고 돈 좀 찔러주면 그냥 넘어가는 한국법, 아주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마구 뱉으면서 군림을 했죠. 법 위에. 자, 이 인연은 실세 경찰 윤 총경이 청와대에 가서도 계속 이어졌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의문점이 생깁니다. 승리의 불법 그리고 음주운전 보도를 무마시켜준 것, 이 모든 게 이 실세 총경의 힘으로 가능했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드러난 범죄의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져서 가는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대화방에 드러났던 이 시기가 승리가 소유한 청담동의 한 클럽 때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때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에 있지 않고 이미 서울경찰청 소속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 관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총경이면 그냥 서장 계급이에요. 예. 그런데 본인 관할이 아닌 곳에 같은 총경끼리 이거 봐주세요라고 아니면 봐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계급은 가능성. 같은데. 하나는 윤 총경의 끝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인석 씨가 접촉한 컨택 포인트는 윤 총경이라는 사람인데 그 뒤엔 더 윗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누구 하나가 해가지고 위로 상납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능성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이현종 의원도 잠시 언급했듯이 윤 총경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기들끼리 알아요. 누구누가가 잘 나갈지. 네. 알기 때문에 윤 총경이라는 사람이 같은 총경이지만 저 사람은 나중에 경부관 승진하고 더 치안점검 승진하고 승진할 사람이고 소위 잘 나가는 에이스 라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나한테도 장래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그런 것들이 퍼져 있었을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자, 윤 총경이 막아준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 가수의 음주운전 보도를 무마시켜준 것인데, 근데 또 여기는 용산경찰서 관할 내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윤 총경은 강남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관할이 다른데 이걸 또 봐줄 수가 있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경찰서에 자기 옛날에 밑에 있었던 그렇죠. 그 직원이 이제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직원한테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경찰서 문제인데,
용산경찰서에서 이제 이게 음주 단속 기록을 없애준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 안 되게끔 뭔가 쉬쉬하고 이제 막아준 거죠. 입을 다 이제 맞췄다는 것이죠. 네. 그걸 해줬다는 것인데 제가 추정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더 윗선했든지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윤 총경이 가지고 있는 지위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굉장히 이제 청와대 왔다 갔었고 그리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같으니까 또 인사 담당관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 총경의 한마디면 사실은 뭐 밑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인사 문제를 잘 네.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런 측면에도 왜냐하면 또 이게 동기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대 1,500의 동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관계에서 비춰본다면 아니 저 선배 잘 나가는 선배인데 부탁을 하시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총경이 상당히 힘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유모 지금 사장 사장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을 잘 붙든 거죠. 어떤 네. 면에서 보면 성공한 로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장 계급 같은 총경이라도 더 센 총경이 있고 좀 약한 총경이 있고 그런 거네요. 곧 경무관 그런 자리가 있는 거죠. 곧 승진할 총경. 그러니까 동료지만 더 센 총경에게 좀 부탁을 들어주고 그랬던 셈이군요. 자, 버닝썬 사태의 불길이 한 현직 경찰에게 향하면서 경찰은 그야말로 유착 의혹이라는 불끄기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은 직접 수사가 아닌 수사 지휘를 하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도록 검찰이 지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착 의혹 수사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찰 활동도 병행하여 결과에 따라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경찰이 연루된 혐의도 뭐 보도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렇게 이첩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은 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조금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자, 이랬었는데 지금 수사 지휘를 하겠다 그랬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더 아픈 거 아닌가요? 차라리 검찰이 가져가서 수사를 하면 모를까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게 하면서 지휘를 하겠다. 지켜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검찰이 아마 여러 가지 고려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고려.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현실적인 문제들. 지금 형사 3부에 제가 알기로 저거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 없어요. 양쪽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전부 다 그 적폐 수사에 동원돼가지고 네. 일반 형사 사건 지금 진행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 양이 되게 많습니다. 저 카카오톡 페이지만 22만 페이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네. 언제 다 봅니까? 지금 경찰청에 광수대 100명이 달라붙어서 보고 있는 거를 지금 형사 3부라고 그래봐야 제가 알기로 검사 5명 정도 되거든요. 네. 5명 정도 다 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업무 부담 너무 많아. 우리 숫자 그걸 지금 감당 인력이 안 돼.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네. 지금 검찰 확 들어가가지고 경찰 거 싹 가져가 수사하게 되면 이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을 무능하고 검찰을 유능하다 이 프레임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거 네. 하나.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게 이제 꽃놀이 편이라는 건데 어차피 경찰에서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경찰 100명 투입해가지고 딱 해봐야 기소 누구 하죠? 검찰이 하죠. 검찰 해요. 네. 그럼 올려야 돼요. 송치를 해야 돼요. 그 형사상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차피 본인들 손으로 다시 이제 정리할 걸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면 되니까 어차피 검찰은 어느 순간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인력도 없으니 사람 많은 경찰 니네 다 하고 가져와 봐. 나중에 내가 보고 도장 찍어주게 이거죠 뭐. 예. 근데 지금 사실은 검찰이 답안지를 다 갖고 있어요. 네. 이번에 사실 카카오톡 기록을 더 국민권익위가 그러네요. 법무부에다 검찰에 먼저 같이 제출했죠. 검찰이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아하.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네들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는 거고. 문제 풀어갖고 오라는 거죠. 그렇죠. 답안지 문제를 내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다 답안지 네.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 경찰과 유착관계 다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왜 안 주죠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면에 볼 때는 저는 검찰이 정말 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쩌면 알겠습니다. 경찰 쪽 고생시키려고 네. 지금 계속 경찰한테 시험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리스트 알아서 제출하라는 건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